느끼고 응원하고 또 개혁과 민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21년 5월 18일이고요. 오전에 41주년을 맞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그 광주 5월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의 개혁을 온몸으로 부르짖다가 그 무도한 계엄군, 쿠데타군에 의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그런 뼈아픈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김부겸 총리와 우리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도 제가 낭독을 조금 이따 해드릴 텐데 그 무도한 계엄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현장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얀마의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미인대회에 나간 그 유명인들 또 요즘 우리말로 셀럽들까지도 미얀마 군부의 그런 학살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나라 일이라고 먼발치 일이고 우리에게 당장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광주 5월의 정신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대동단결, 대동세상을 꿈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그 뜻이 미얀마에도 크게 전해져서 정말 미얀마 국민들이 힘을 내고 전 세계 군부의 만행 더 알려지고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우리 4.19 혁명 시절에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나 그 시민들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그 피해값으로 원칙과 정의가 그나마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만 해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자본주의 천국이고 데모도 없고 또 노동자들이 조용한 것 같아도 미국 그 개발 역사를 보면 강철군화라는 그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보시면 미국 그 자본가들이 고용한 깡패들과 그 당시에 나쁜 경찰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미국 노동자들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는지가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나라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 또 약간의 시위의 다른 형태는 있지만 그 노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그 시위 또 고문과 투옥 학살과 만행 거기에 자본가들과 나쁜 자본가들이죠. 나쁜 자본가들과 물론 모든 자본가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본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경유착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나쁜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으로 온갖 중앙정부부를 비롯한 각 나라에 있는 정보기관들 그 밑에 또 경찰과 검사 또 판사까지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바로 벌어진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룰라 대통령을 억울한 모함을 해서 검사, 판사까지 한 팀이 돼서 언론까지 한 팀이 돼서 실제 실형을 살게 만들어서 벌써 나와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 다음에 아마 또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역사에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가기관과 언론의 만행을 유권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형식적 투표를 통해서 또다시 무도한 정권, 나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명박근혜 9년 반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시 2분인데 저희가 뭐 크게 차린 행사 장도 없고 장비도 그게 없지만 그래도 오전에 화면으로만 보셨던 그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나마 저희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방에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41년 전 5월 18일부터 시작한 광주 시민들의 무도한 군부에 대한 그 저항과 개혁의 정신을 기리면서 묵념의 시간을
받겠습니다. 1동 묵념. 묵념 바로. 따로 묵념 배경음악은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고요한 가운데서 저희 광주식 정신을 기리고자. 그래도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리허설 할 때는 힘차게 틀었었는데 고 백교환 선생님 또 황석영 작가님이 우리 글을 쓰고 온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불렀던, 또 미얀마에까지 전해져서 번역이 돼서까지 불리고 있는 전 세계 우리 민중들의 영원한 저항가요, 투쟁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면 틀어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쓰신 우리 개혁 시민분들도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긴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묵직한데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묵직한데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고맙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광주 민주화 묘지를 찾아서 직접 헌사를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머물지 않는 5월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5월 광주입니다. 5.18 민주묘지와 망월 공원묘지로 가는 길에 쌀밥같이 하얀 이팝나무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깁니다. 희망의 5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립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안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하여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월 광주와 함께합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쳤습니다. 박용준 열사는 등사 원지에 철필로 원고를 옮겨 적어 광주 시민들의 소식지 투사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이 앗아간 그의 삶이 박용준 채를 통해 우리 품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열어갈 미래 세대들을 위한 5월의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택시 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합니다.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던 그의 뜻을 기려 오는 10월부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시상합니다. 광주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 시민들과 나누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봅니다. 5월 광주와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민주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의 5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대통령 문재인. 너무나 귀한 말씀이시고요. 이 말씀 중에 촛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87년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학생과 시민 그리고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당시의 일반 중산층 시민들까지 전주환 군부 독재, 또 노태우 일당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 무도한 군부 통치에 대해서 그의 초에 박종철 열사의 물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6월 항쟁의 와중에는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인원 수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최루탄을 맞아가며 그리고 그 지랄탄을 맞아가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8글자를 외치면서 거리에 거리를 메우고 그 당시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촛불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루탄과 지랄탄이 터졌기 때문에 눈물을 훔쳐가면서 운동화 한 신발짝을 잊어버려가면서까지 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무도하게 무자비하게 해한 그 군부 통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87년 6월 항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누명을 씌워서 간첩죄 이상의 죄를 씌워서 역시 김대중 정치인을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그런 군부였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그것이 억울한 모함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이 80년 내내 많은 시위와 저항을 이어갔고요. 그것이 87년 6월 항쟁으로 물론 소기구라 불리는 6.29 선언으로 민주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는 뼈아픈 부정선거 포함해서 전두환의 오른팔인 노태우의 또 다른 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김대중의 목숨을 던진 민주화 정신을 광주 시민들이 지켜냈고 그 당시에 전국의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 군인인 척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얘기가 지만원 씨뿐만 아니라 김진태 씨라든가 당시의 최고위원급들도 대한민국 한복판 국회에서까지 공청회를 열 정도로 비겁하게 학계의 뜻이다, 시민의 뜻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만원 등의 이름을 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했던 그 변절과 배신과 무도한 역사의 DNA가 국민의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표가 되는 줄 알고 김종인처럼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호영 씨를 비롯한 국민의힘, 또 안철수 씨를 비롯한 국민의당 등등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아서 묵념을 하고, 글쎄요, 사람이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기리긴 했겠죠, 인간이라면. 근데 그게 다였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는 짓들을 보면. K방역이요, 인구 100만 명당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발병률과 치명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정부가 잘해서도 그렇지만 위대한 시민의식이, 그래 좀 불편해도 마스크 꼭 쓰자, 손 씻자, 거리두기 하자, 모임 자제하고, 아니 하지 말고,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자, 그렇게 회식 좋아하고 음주 가무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삼성중공업 호베리 스피리투 해안 앞바다 유출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진 그 사건, 그 기름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넘는 연인원들이 일당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바위에 얹혀있는 그 기름 찌꺼기를 떼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 의병의 정신이고, 바로 그 정신이 행주산성에서 치마폭에 돌을 담아다가 일본군에게 던졌던, 그게 임진왜란 당시, 정의재란 당시, 그리고 개화기 때 구항말에 을사의병, 을미의병, 우리의 수많은 민초들이 그 당시에 촛불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목숨을 던져서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신이 2021년도에는 개혁과 민생입니다. 민생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함께 잘 살자는 뜻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집값만 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온 것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몸으로 100만 명 달려가서 그 바위 기름 찌꺼기를, 잘못은 허베리 스피리트와 삼성중공업이 잘못했는데, 우리 민초들이 이렇게 위대한 민초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탄생부터 앞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절대로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광주 5월 정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진보 유튜버들 연합할 때 박영선 후보 많이 응원했고요. 저희 시사타파와 수많은 진보 유튜버들 그때 3명의 당대표 후보님들 나와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진보 유튜버들 PD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답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이 여러가지 그 안을 내신 거 다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말로만 표가 될 것 같고 우리 열혈 지지자, 적극 지지자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보좌관들이 분석해 주니까 그럼 거기도 나가줘야지. 다 모이면 2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니까. 화장실 갈 때만 나갈 때만 다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이랑 야당은 그래도 되지만 3.1
운동정신과 독립 열사들의 정신과 민주화 열사들의 정신과 광주 5월의 정신을 가진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다른 당이 표될 때 고개 숙이고 90도 저라고 시장에 가서 서민 오뎅쇼 하고 그래도 민주당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과 명예로 국민들이 촛불을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 끝장내고자 촛불을 들었고요. 2016년 17년 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광화문. 그리고 재작년 9월 셋째 주 월요일날 원래는 노 저펜 노 아베로 우리 문재인 정권 흔들어가지고 우리의 총선과 대선까지 흔들어 보려던 일본의 수구 정권 아베와 그 자민당 일당들 그리고 일본의 수구 언론들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한 그 결정을 행정부가 흔들으라는 말도 안 되는 상권분립 위반까지 하라고 겁박하면서 멀쩡히 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들 흔들리지 않고 버텨냈고 이겨냈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국산화 성공해냈고 더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베 정권은 끝없이 추락했고 스가지 없는 스가 정권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지 일본이 일제시대 때 만행을 저질렀을 때 올림픽이 무산됐듯이 또다시 평화의 전 세계인들의 축제 잔칫날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그런 무도한 군국주의 같은 만행을 저지르겠다고 하니까 코로나 엄청 더 발발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본 올림픽 할 수 없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일본 올림픽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천 명씩 발병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얼굴로 전 세계인들 조금이라도 와서 구경하고 우리가 올림픽을 하겠다고 합니까? 무슨 정신으로? 일본이 망하는 이유는요. 오직 돈 경제동물 이코노미 애니멀 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군국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촛불정신이라고는 일본의 아주 극소수 양심적인 시민 빼놓고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저 돈 아직도 우리가 힘을 키워서 언젠가는 대륙을 먹겠다는 그런 군국주의 야심 그리고 그거를 자민당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 조중동 이상으로 일본 시민들을 수십 년 동안 우민화시키고 세뇌시켰던 썩어빠진 수구 언론 이것이 뭉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게 혹시라도 하실 겁니까? 조영일 대표님과 홍영표 후보님, 우원식 후보님 민생은 당연하고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더 자극받으시라고 국민들께 나눌 겁니다. 그래도 뭐 안하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죽으나 사나 미우나 구나 그래도 일편단심 민주당을 응원해왔고 더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당사 점거농성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당도 아니고 국민힘당도 아니고. 맞죠? 저희가 8일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절절한 마음을 당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기조 후퇴하면 안 된다는 강병원 최고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잘하고 있고 우리 광주 개혁국민운동본부 광주개국본 시민 여러분들이 망월동 묘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 해가면서 저희 피켓을 들고 광주 개국본회원들이 지나가는 국회의원들 다 호명하고 외치면서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고 그래도 거의 정상적인 우리의 의원님들이라 당연히 하겠다고 주먹 불끈 쥐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김남국 의원님 응원했고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면서 힘차게 외치면서 김용민 의원이 가장 앞장서 그 옆에서 같이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6시까지 진행하고 우리 박쌤이랑 다른 분들 진행하고 저는 7시에 상암동 저희 시사타파TV 격분TV에서 언알바 언론 알고 바꿉시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7시에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41주년을 맞는 광주 5월을 생각하면 그 수많은 집단 중에 대한민국의 가장 썩어빠진 검찰과 언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만의 바톤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 육사, 대한민국 육사, 만주 육사 앞에서 육사만 3번을 나온 남로당을 지원했다가 죽임까지 당할 뻔했던 그 박정희가 변절과 배신의 그 뒤를 5.16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정변을 일으키죠. 그때부터 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 독재가 이어집니다. 79년 12월 12일 날 자기의 오른팔인 김재규의 총탄에 간 박정희가 없는 그 전국에 서울에 봄이 왔지만 신재철을 비롯한 온갖 놈자들이 물론 뜻은 있었겠죠. 또 다른 커다란 희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한데 바로 그 뽐때를 광주 시민을 학살함으로써 너희들이 입 열고 데모하다가는 광주짱 날 줄 알아라고 작정을 하고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일부러 자극해서 헬기까지 띄우고 저격수까지 배치해서 멀쩡한 초등학생부터 노인네까지 가리지 않고 극악무도한 같은 동족을 학살하는 그런 피해 역사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나쁜 군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광주를 보도했습니까? 무법천지인 것처럼 좌경용공 빨갱이들이 우리의 질서를 잡고자 하는 계엄군을 사제 무기를 어디서 탈취했는지 폭도로 몰아갔습니다. 제목과 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광주 MBC가 시민들에 의해서 불탔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의구현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두환 일당을 그토록 우리말로 아부하고 빨아주고자 조중동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다 그랬습니다. 구국의 영웅 전두환 장군 정의가 바로 서르는 나라 만들겠다라는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걸 바라본 국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잘하고 있구나. 그 당시 수준에 깡패새끼를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보다 더한 거를 만들어서 나라 분위기 세우고 정기 잡고 일소해야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학생 시절에 맨날 반공 표어 멸공 반공 하면서 자기 국민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학살한 자들이 멸공 반공 따지게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웅변대회에 있던 거, 표어대회에 있던 거, 글쓰기대회에 있던 거. 그러나 위대한 국민들은 하나하나 깨달아 갔습니다. 부국의 영웅도 아니고 예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해서 무산된 적도 있는 하나회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모든 국가를 다 헤쳐먹은 최순실 박근혜가 해먹은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사회 모든 걸 쥐고 흔들었던 하나회를 만들어서 육사 출신들끼리 모든 것을 다 헤쳐먹었던 그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서히 깨달았고,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죽음을 통해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와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시민들이 깨닫고 드디어 87년 호원철폐 독재 타도로 온몸으로 뛰는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군사독재를 끝내고 특권과 반칙을 온몸으로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내세우겠다는 개혁정신이 있는 겁니다. 두 글자가 바로 개혁이에요. 리폼입니다. 리폼. 폼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이거는 뭐 뒤로 물리고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이 없는 민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 예를 들었잖아요. 법사위에 들어가는 김영배 의원님, 이번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흉악한 변장과 분장까지 하고 도망가는 그 흉악한 놈을 당연히 붙잡아둬야죠. 정말 우리 끔찍했던 역사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현천 계엄 사령관이 돼서 다시 탱크를 동원하고 우리 국민들, 촛불 든 그 국민들을 해하고자 준비하고 문서까지 작성한 그 자들입니다. 지금 조현천이 미국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우리가 아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뜻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검찰과 황교안 체제는 그거를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도 잘 간파해내서 우리가 미리 예방치를 놨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촛불들이 그 당시에 미얀마 시민들처럼 희생됐을 수도 있다는 정말로 끔찍한 그 계획과 시나리오를 우리 민주당직자분들과 의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지값은 우리 시민들의 바로 촛불과 피해의 값과 땀의 값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값인 줄 24시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개혁하겠다고 박주민 의원도 인사하시고 악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기정 전 수석 의원님도 광주 시민들과 함께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과 민생은 하나다. 고민정 의원도 인사하고 가셨고요. 아무튼 저희 사타파 TV를 보시면 광주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에서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개혁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힘차게 구호도 외치시고 했기 때문에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정열 선수가 평소보다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원래는 1시간 정도 태워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우리 모두 아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하죠. 잠깐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곽동수입니다. 5.18 41주년을 앞두고 돌아봐야 될 사건이 있어서 이 얘기를 노정열 MC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이게 우리 역사학부는 교훈 중에 하나죠. 네.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최근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단 있는 여성 변호사로는 이분 따라갈 수 없는 노영희 변호사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사실 왜곡과 현실 부정을 일삼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그 사람들을 상대로 3억 원이 넘게 들었던 민사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되짚어봐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제가 노영희 변호사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지금은 망자가 된 백선엽 씨, 고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두고 논쟁이 있었을 때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6.25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더라도 친일행전만큼은 제대로 따져 물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잘 못한 게 다른 하나를 잘했다고 덮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해가면서
분위기가 괜찮을 때 좋은 짓으로 덮어야 할 것이죠. 그 근데 뜻이었죠. 네. 이걸 보고 고인을 모욕했다면서 6.25 참전용사들을 꼬드겨서 1인당 200만원씩 6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소송 좋아하는 관종처럼 보이는 짓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12년 대선이 끝난 후에 강용석 변호사와 24시간 보내는 프로그램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회에서 만나서 저녁에 찜질방까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이 있는 모습을 순수하게 보여주면 그걸 왜곡하고 법으로 악용하려는 느낌이었는데, 이 노영희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는 절대로 6.25 참전용사를 모욕할 게 아니다라면서 이미 이긴 지가 한참 됐었죠. 네, 그렇군요. 아무 문제 없이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민사까지 들어온 것들도 당연히 6.25 참전용사들을 모욕하려는 뜻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되지 못했던 걸 짚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1심이죠? 네. 근데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지만 네. 희한한 판사도 있어서 너무 많죠. 걱정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잘 모르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반민특위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일본에 잘못했던 것을 청산하는 우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일제에 잘못해서 부역하거나 먹고 사니즘을 핑계로 동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제대로 벌했다면 지금 한참이 지난 후에 2021년에 뜬금없이 참전용사를 모욕했다고 분명히 친일 부역행을 했던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그의 다른 공은 둘째치더라도 잘못했던 그 과만으로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이면서 희석되는 것이죠. 오늘 5.18 41주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얘기로 나왔지만 아까 노정렬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쩌면 2016년에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겪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무책임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을 때 조현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공소권 없음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입만 열면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 정말 손방망이로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떠들면서 무언가 정의로운 척하게 되면 정말 토가 올라옵니다. 그거를 부추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윤석열이 떠드는 그 문재인 정부가 5.18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 말 그대로 크게 대문짝막에 따가다가 우리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요. 검사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전두환 구국의 영웅 잔궁 정의 사회 실현의 선도자라고 그토록 칭송하던 조중동이 네.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물던 그 조중동, 또 한편 바로 그 당시에 끽소리 못하고 안기부 밑에서 같이 용공 고문 조작하던 그 검찰들이 YS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통령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로 쿠데타 세력에게 언제든지 성공만 하면 쿠데타 해라라는 면죄부를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나쁜 검찰들입니다. 성공만 하고 나면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없다 얘기하는 이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있었던 그 겨울, 국민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나가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못되는 걸 막으려고 자신들의 안위는 걱정하지도 않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야 될 군인 한 무리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계엄령이 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그리고 나면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그 전까지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시민들을 상대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 의도하겠죠. 그리고 네. 그래서 제대로 진압할 만한 부대까지 동선을 작용하면서 그야말로 광화문에 탱크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모자란 군인들이 그저 상명하복으로
충성을 보이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오해하면서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오해했던 군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미 그게 몇 년입니까? 3년 이상 지나고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 일을 책임했던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찌그러졌다 다시 나온 황교안을 비롯해서 그 일을 보고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대한민국 또 다른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학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현장을 계획했던 자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왜 조현천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기득권들의 부패가 있었기에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 제국주의도 제대로 징벌하지 못했고 이미 40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우리가 쌓은 성과라고는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싸웠던 그걸 갖고 있던 집단들을 불러들이면서 어설픈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이 따르고 그들이 진정성을 보일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설픈 제어치기로 제스처로 모든 게 다 끝났고 호남 민심도 야권으로 왔다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명한 호남 시민들이 이걸 그냥 용인하는 거라 봅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니놈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구나 보자. 지켜보고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다 끝냈고 이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왜곡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힘을 갖고 있던 윤석열 씨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어설픈 사람들의 화해 제스처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41주기가 되는 5.18에 조현천과 그 일당들이 준비했었던 소위 말하는 계엄령 사건이 왜 지금까지 조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고 마땅한 형벌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강용석이라는 변호사 한 사람이 친일파로 동물복수를 배웠던 그 후에 한국전쟁에서 그나마 좀 기여했었던 장군 하나를 모욕했다면서 정의로운 변호사 하나를 죽일 듯이 돈으로 압박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뤄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밥줄을 말리고 목숨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밝혀듭니다. 진보도 이제 독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친일 세력과 타협했고 반광주 세력에게 점수를 줬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가 있었던 행적을 보면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갖고 제대로 밝힐 수도 있는 사건들이 왜 묻혀 있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국회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180석을 주었고 그게 지금은 174석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일은 야당의 원내대표 김기현이와 함께 주먹밥이나 처먹는 사진을 올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당이 갖고 있는 힘을 야당을 위해서 조중동 언론에게 우리가 이만큼 쇼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부하고 아첨 떠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이 힘을 쓰지 않으면 다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41주에 가서 고개를 숙이며 광주 관련된 법안들 처리했다며 미소를 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광주가 될지도 모르는 비극에 대해서는 껍질도 벗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보수 세력들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린 야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민주당 그 힘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들부터 먼저 팔벗고 나서서 그 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일부 언론들이 뭐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 적극 지지자, 열혈 지지자분들을 이상한 용어로 갈라치기 하지만 잘 안 속는다고 보는데 쫄보이거나 조중동이 여전히 여론을 다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초선부터 육선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을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어도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장차가는 리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재벌들만 리더가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들만 리더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자기가 희생당하거나 일제시대처럼 민주화시대처럼 목숨까지 걸고 자기를 던져서 대중들이 옆이든 한 발짝 뒤든 따라오게 하는 게 리더고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300명, 특히 민주당 174명의 국회의원분들은 한 발짝만, 반 발짝만 더 나가야죠. 그게 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면 대중들은 대중들대로 좋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할 일을 해서 좋고 다시 한번 4년 후에 더 재선돼서 좋고 일 잘하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찍어주고 당비내는 당원들은 그래서 좋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의 지지자들과 가운데서 때로는 여당 찍었다 야당 찍었다 하는 분들에게 아 저 당은 그래도 합리적인 일을 척척 해내는구나 해서 아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야지 해서 가운데 중도층인지 무당파인지 그런 분들을 견인해내서 좋고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곽쌤이 더 독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힘을 줄 때 쓰라는 얘기입니다. 민생을 힘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은 저항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검찰과 언론과 몇 퍼센트 안 되는 수구 세력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 저항이 조용히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혁 이슈를 올리면 조중동의 대서특필로 민생을 외면한 채 개혁만 부르짖으라고 제목 딸 거 걱정하고 지역민들 중에 일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개혁하다 이렇게 망했는데 아직도 개혁 타령이냐가 들을까봐 하는 그 일부분의 소리 그게 두려워서 근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생이 뭐가 있습니까? 민생이야말로 조용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지자체장들과 그렇죠. 100만 명의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야지 현장에서 민생이 챙겨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민생 어떻게 챙길 거예요? 하루에 오뎅 10만원어치 맨날 팔아먹을 거예요? 회식도 못하는데 보좌진들 9명이랑 동네 단골집 가서 맨날 회식할 거예요? 세비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개혁이고 개혁입법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동안 잘 나가다가 바닥까지 떨어져 봤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날 혹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조금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도 배부른 소리일 뿐이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노력의 결실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지켜주면 그게 일주일 계획이 되고 한 달 계획이 되고 1년 계획이 되고 앞으로 2년, 3년, 10년 내다보는 일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해찬 대표의 한마디에 열광했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20년 장기 집권 플랜,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여당이 다시 되는 건 노무현 이후에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하루살이,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언제 다시 질지 모른다는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고수 중에 고수가 나서서 이번에 20년은 집권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어. 나는 옳은 나라로 가는 바른 나라로 가는 이런 갈증이 있었다는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이유도 딱 그 반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4.7 재보궐선거 전에 무려 큰 선거에서 4번이나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루살이로 돌아가고 한 달살이로 돌아가고 올해만 잘 버티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벌써부터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고 조국이 찢겨지기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에 여의도에 나섰고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 했습니까?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가 다르고 광장의 문법과 의원의 문법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긴다는 쇼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셔야 되고 확실한 미래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미 정권을 잡고 당대표가 바뀌어가면서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야당과 잘 지내는 쇼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젠 민주당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 이게 놀림거리라는 얘기 듣는 거. 우린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냐라는 걸 농담으로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니 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성에 안 차고 개혁의 속도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느린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 국회의장이지만 그는 올라가자마자 외면하면서 협치만을 외쳐댑니다. 따지고 보면 그 전에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문희상도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갑자기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고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당과 다른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적당히 돈 있고 권력 있고 정부세 내는 사람들에게 아부해가면서 어떻게든 정권을 연장해보자는 비굴한 수작입니다. 우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0년 장기 집권 할 수 있다고 희망에 쳤었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것에 대한 악몽을 가까스로 떨쳐냈는데 그걸 다시 끌어오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힘을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힘을 쓰게 될 것이고 그는 당신들의 처절한 실패로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가 끔찍한 것을 피하고 싶다면 당대표에 보여주는 쇼 놀이는 그만하시고 당을 이끄십시오. 당을 리드하십시오. 그래서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이번에는 민생 입법만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따위 뉴스를 접하면서 열성당원들 적극 지지층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는 없어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5월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지만 2009년도 5월 23일 날 무도한 언론과 검찰 집단에 의해서 스스로 항거하면서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두 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그 지독한 쿠데타 군인 정신으로 그 독한 마음으로 질기게도 삽니다. 이제는 착하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장수하게, 기분 좋게,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외치는 일만 없어도 좀 좋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제대로만 하고 있어도 저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힘을 조금만 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덩치를 알고 제대로 움직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 바깥에선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강성 친문 지지자 뭐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용하셔서 개혁하십시오. 5.18
이제 며칠 뒤에 국회 열리고 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금요일 오후에 찔끔 열어서 법안 몇 개 통과하고 우리 일했다 한 달치 밥값 했다는 착각들은 제발 때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에 안 담아요. 비판과 공격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놓은 안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렇게 무도하게 기소하는 수원지검의 이 착해와 만행, 그리고 선택적으로 검찰개혁은 반대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검찰주의를 실현하려는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름으로 성토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라도 하시라고요. 한두 명의 의원으로 하지 마시고 당 대변인의 정확한 말씀으로. 이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멋있게 촌철살인 뼈있는 농담까지 섞어가면서도 멋있게 대변을 할 수 있잖아요. 대변인실 능력 있잖아요. 저희는 윤석열 씨라고 하지만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저희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지만 여론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치면 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광주 정신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자신의 그간의 행태를 잘 돌아보시고 가족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미 경선 들어가서 싸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표 떨어질까봐 그 정도의 성명도 못 냅니까? 이리저리 눈치보다 시간 다 흘러가고 죽도합도 안 됩니다.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열린 우리당 겨우 가반 넘는 것도 겪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보냈고, 지문미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5월 18일 날 민주화 기념식만 하면 답니까? 광주 정신을 개혁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야죠. 실천해야죠. 벌써 작년 4.15 총선 압승했다고 그토록 환호하고 기뻐했던 우리 지지자들 1년 동안 기진맥진하고 제대로 개혁 못했기 때문에 개혁 필요감 느낀 거 맞아요. 조선일보가 개혁 필요감 느끼게끔 조장했지만 우리는 조선일보 때문에 필요감 느끼는 게 아니라 180석 가지고도 제대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할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국민과만 협치해야 되는데 조중동과 국민의당과 협치하느라고 시간을 놓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필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8일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렇게 굳건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응원합니다. 세 분의 당대표, 특히 곽선이랑 방에서 같이 방송국에서 했던 송영 대표님 말씀, 김영배 최고위원님 말씀 다 저희가 개혁 특집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늘 각성하시라고, 늘 깨어있으시라고. 시민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됩니다. 약속은 지키시라고 세 분의 당대표 후보님들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김용민, 강경원, 백혜련, 전해숙, 김영배 의원님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중수처법 올리기 불편하시면 빨리 시간 없습니다. 언론개혁법 빨리 통과시키세요.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거고 표 달라고 진보 유튜버들 이용해만 먹게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도 요즘은 총기가 떨어져서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도 뭐 하나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땐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찾는다고 한참 걸리고, 머리 위에 꽂아뒀던 안경이 어디 갔나 찾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젊은 사람이야 그래. 정신 차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 대선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낙연 지도부는 엄중해야 된다면서 말을 아꼈고, 그 얘기는 송영길 대표의
숙성시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면이 닿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협치를 원하면서 끌다 시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늦추고 미루다가 법안을 누더기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대타협을 원한다면서 사면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박근혜 이명박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인데 요즘은 이재용까지 사면해야 된다고 떠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의 콜라보 참 멋집니다.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망쳐왔던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새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소위 대선 주제에 자기 대선판 노름하느라 민주당이 망가졌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손잡고 어깨 걸고 잘 지내보면서 친목질하고 있었던 동안 민주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결국 저희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서 목소리를 여드레째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다면, 그래서 엄중하고 진중하게 가만히만 있는다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이미 보입니다. 절대로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7시에 언알바 언론 알고 바꿉시다를 또 저희 개국본 TV와 시사타파 TV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퇴근 시간이라 밀려서 약속대로 구호 외치고 우리 박사님께 넘기고, 여러분은 요거 함께 해주시고 7시부터는 또 저희와 언알바 언론 알고 바꿔야 됩니다. 언론 개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심령도 함께 외쳐주시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당자분들 반드시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십시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민생과 개혁 함께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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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시고 민생과 개혁을 같이 유능하게 해내는 민주당, 그리고 내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 MC 잠시 뵙겠습니다. 노정열 씨, 잠시 후에 시사타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골방에 앉아서 연구하던 선생이었습니다. 강의하는 거 좋았고 솔직히 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젠 여기 올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정열은 행정고시 출신의 개그맨입니다. 그는 시민들의 행사가 있을 때 늘 MC를 했고 지금은 MC가 아니라 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역사의 민주당은 왜들 추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제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면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왜 하필이면 20년이나 쟤들은 50년도 넘게 70년 가까이 먹었는데 우리도 50년 가야 되지 않냐 갖고 즐거운 주고받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라앉아서 침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왜 민주당이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완벽한 당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부정부패에 반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조금 더 세게 더 빠르게 하자는 당들은 급진적인 진보를 갖고 시민들과 걸음마치 하면서 잘못된 것은 열심히 끝까지 반대하지만 급한 서민들의 생활법률들은 통과시키자면서 그렇게 당을 유지해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정치가들이 무언가를 이뤄내기보다 그저 청문회에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소리만 몇 마디 질러줘도 그의 팬이 되고 그를 따르며 칭송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유 중에는 우리에게 맺힌 한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에 30년이 넘게
정확히는 40년 몇 개월을 시달리고 그리고 겨우 찾은 나라에서는 군부 독재가 개발과 성장을 미끼로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나서면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뒤로 하면서 빨리 달려오다 보니 40년 전에 있었던 광주의 아픔을 정리도 하지 못한 채 달려와서 북한군이 들어왔느니 이거는 북도들이었느니 이런 헛소리를 지난 몇 년간 보게 됐고 결국은 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알아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돈 많고 힘있고 머리 좋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과오를 업적으로 뒤바꿔 놓으려 합니다. 광주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은 무엇이며 이걸 업적으로 얘기하고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떠드는 그 미친 소리를 몇 년간 들어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자식 키워본 대한민국 부모라면 기도 안 막힐 일. 자식 잃은 부모가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단식하는데 그 앞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그걸 어설프게 투쟁이라 이름 붙여 폭식 투쟁이라 하던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도 우린 이 모든 걸 거쳐가면서 결국 법을 통해 이런 쓸데없는 헛짓거리들을 막을 수 있는 174석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힘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핑계가 있으면 어떻게든 멈추고 중지하려는 이들을 막을 수 있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올라서 열심히 뛰는 우리 선수들만 있다면 우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재라고 쓰지도 않은 힘을 두고 낭비했다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비율을 맞춰줬을 때 우리 편을 들어줬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대단하게 그들 입맛에 맞춰서 협치해야 된다고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고 그들은 당대표도 뽑지 못한 저 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겼다고 벌써부터 우쭈쭈 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 페이스북 보셨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부터 소통관 정론관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공식 창구를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누구보다 열성당원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들의 대표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이젠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무레배에 가까운 김기현 위원장과 함께 정겹게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건 방송에선 해야 될 말 아니지만 정말 8일째 나와서 외치는 저희들에게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대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릅니까? 여기 있는 당직자들 8일째 소음공에 느끼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를 구성하고 당대표를 구성하는 쪽에서 시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찰분들 빨리 쫓아내 주십시오. 법적으로 허가받은 집회를 저렇게 방해하는 자가 창문 열고 앉아서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그러고도 지가 저비로운 짓 했다 어디 가서 쓰면서 좋아요나 눌려받으려는 무식한 것들 아닙니까? 뭐 대단한 자식 키우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음악 켜놓고 지도 소음 못 견디고 건너가거나 창 올리고 음악 추리는 저런 변태 멍청이 같은 짓들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봐야 되는 우리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외쳐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봐 왜 민주당 지지한다면서 왜 민주당 앞에 나와서 이 난리를 떠느냐 하는 분들
저는 요즘 그러다가 돌아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요즘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유인태입니다. 유인태, 노무현의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노 원로로 대우받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원로입니까? 그는 문재인을 문실장이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갈 데 없어진 그 글을 국회 사무총장에 집어넣어서 끼리끼리 논다고 지 자식 민주당 잡아먹겠다고 나섰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덕택으로 살아남아 있었는데, 문희상은 국회의장 시절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 자식 새끼가 그 방에 와서 자기 배경으로 유튜브 영상 찍는 거 허가해가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받는 국회의원들은 없어야겠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품는 도량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세력이라 얘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물러 터졌고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좋게 좋게만 지내자 합니다. 2016년 촛불 들었을 때 우리를 밟아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올 계획을 세웠던 자를 우리가 어설프게 모른 척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있기에 이들은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될 김한원이나 5.18 북한군이 내렸다 얘기했던 사람이 양심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는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박근혜를 변호인으로 자기가 자기 눈으로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봤던 그 변호사는 어쩔 것이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태극기와 성조기,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기까지 흔들어대는 극단적인 집단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민주당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거라면서, 알아 할 거라면서 적당히 외치다가 들어가겠지 하고 저희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무슨 피해 젖은 낙엽인 줄 아십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송영길 지도부가 시작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힘이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이틀 계속 끌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십시다. 시민들은 밟히고 찢기고 심지어 죽어도 우리의 대표 선수로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을 밀어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아놓으면 이런 모질이 집단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고 보수 우익의 소리를 맞받아쓰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며 민주당인가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며 어설프게 사면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20년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스스로 그걸 망쳐서 엉망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41주기가 맞이하는 5.18 대구에 내려가서 최성해 총장의 거짓말을 맡겼던 개청수 이정원 PD는 그 새벽에 차를 몰고 광주에 가서 광주 개국본 사람들과 함께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내일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날이기에, 그리고 저희 시사타파 개국본 회원 가운데선 불교도들도 많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집회를 하지 않고 쉬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사 앞에서 남들 보기에는 앞뒤 모르고 그저 개혁개혁만 외치는 무식쟁이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주당 높은 분들 가운데서 지나가다 들린 정청래 의원 말고는 한 명도 없으십니까? 그 전까지 시민이 소리 지를 때 김성환 실장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스케줄 잡고 얘기하던 거 이미 저희가 누군지 아시고 저희들 서로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넘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압박이 아니라 쇼로 보이십니까? 쇼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쇼는 국민의힘 당상대로 협치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난 시민들은 지적으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난 시민들은 개혁이 멈추고 처참한 선거표를 받았는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지난 8개월간 엄중했던 모습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 바보들아 뭘 퍼주지 않아서 선거에 진 게 아니라 개혁을 완수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아직도 개혁 완수한 것을 미적미적거리기에 너희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훌륭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 81명 초선들이 모였다는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의 말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반짝 유명세를 띠게 되면 자기는 모르게 좀 오버하게 됩니다. 그게 스타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스타 정치인이 됐다 착각하고 있는 안산다는 밤의 고영인씨, 잘 모르는 낯선 여성 지지자가 전화 걸어서 통화하자 하니까 거기다 대고 가르치는 척 눈치고 적당히 말 놓고 아이 우리도 알아요. 개혁도 필요하면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가. 예전 시정 뒷골목에서 소주 반잔 걸치고 다방에서 무언가 잘났던 좋았던 시절 뒤척이는 때에 그런 노인네들도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니 나도 문반대, 나도 문 대통령 되게 당선됐는데 개혁하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또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서슴치 않고 합니다. 더민초가 장관 가운데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잘라내야 된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의견을 내놨을 때 그들의 주장은 국민의 진단과 다를 게 없었는데 그들이 꾸준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20만여 명 이상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됐던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모여서 결정을 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길래 그 모양으로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국회의원 174석이 언제까지 101석도 안 되는 국민의힘당 눈치를 봐가면서 끌려가는지, 단 한 석만 많아도 이길 수 있는 게 투표입니다. 내부에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마다 호기롭게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조응천 의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문자 행동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문자 폭탄이라며 이러다 대선 진다고 떠드는 조응천 같은 개혁파 쇄신파가 20명 30명 있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처럼 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문자를 참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시사파파 프로에 나올 때마다 극렬하게 쫓아다니면서 너 때문에 채널 망한다고 외치는 지지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제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들어오셨더군요. 정말 입을 틀어막고 싶은 사람도 떠들게 놔두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그걸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 그 의사를 표명한다고 그걸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별거 아닌 자기 방에서 카메라 켜놓고 마이크나 켜놓고 떠드는 유튜버만도 못하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담회를 한다고 속였다가 사실은 워크숍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불편한 작업들을 합니까? 당당하게
지도부가 모여서 워크숍을 갖는다. 그 정도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찌그러들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간담회를 한다고 하다가 워크숍으로 내려가면 그게 뭐가 좀 달라집니까?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공식적으로 끌고 나가고 당대표 선거 때 나왔던 공약들 어떤 건 지키지 못할 것이니 집어 던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공천권도 갖고 있지 않은 당대표를 누가 따라줍니까? 공천권을 가져서 다음 공천에 목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지게 되면 당장 영도 폐기될 당대표를 누가 존중합니까? 그러면 본인의 존중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타협하고 비유 맞춰가면서 힘있게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엉거주춤한 늘 우리는 과격하고 수시로 선을 넘는 송영길 대표를 논란거리라 했지만 시원하다 한 적도 많았습니다. 종일 편 만드는 종편 같은 것도 있는데 하면서 유머러스한 말장난까지 했던 송영길 대표가 그립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엄중 바이러스라도 옮으셨습니까? 이젠 안 그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2주가 지났고 기도 그쳐서 이젠 좀 선선합니다. 바쁘다면 본인이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지도부에는 수많은 최고위원들 보내서 저희의 개혁 의지 수렴하겠다 하면서 국민들 마음 달려주시는 것도 당대표,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강대강 대결로 가서 진짜 말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하면서 강성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으신 겁니까? 국회가 이제 열려서 민생법은 몇 개 처리하고 순조로운 당 지도부 첫 출발, 합의점 풀어지는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를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주에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영길 대표께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혼신에 기울여서 하시던 저쪽 당에서 윤석열이가 나오는 중간에 바로 검찰개혁 어디 갔느냐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막는다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대가리면 어디 숨긴다고 몸이 드러난 거 보이는 뻥놀이 그런 거 하실 겁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더 들으시겠습니까? 예찬론 찬가라도 불려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얘기해가면서 그러시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라도 도시락 싸들고 들어가서 말려드릴까요? 한당의 공당의 집권여당의 대표를 존중하기에 저희는 국회 가서 떠드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8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 동시에 추진하라 외칩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로 저희들 열심히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계속돼야 뭐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는 그저 따뜻한 마음에 이게 잘못돼서 20년 장기 집권은 고사하고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가기도 전에 기소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하는 속상한 시민들입니다. 그럴 일 없다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여러가지 상태로 분명히 경험을 해봤기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5월 23일 앞두고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서는 이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고쳐야 될 것도 안 고치고 있고 선거법도 이 모양 누더기로 뒀다 또다시 위성정당 만드실 겁니까? 그것뿐입니까?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눈치 봐가면서 국민의당이랑 데이트 스케줄 잡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몰아세우시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1주는 5.18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5년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계엄령이 퍼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게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정치인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를 폐기할 수밖에 없으며 송영길 지도부는 이미 심판대에 올라섰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쉬다 돌아오겠습니다. 저녁 새벽 시간 해외 국민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는 랑맨 이야기할 겁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잠시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이 집회 8일차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 창문 좀 열어보이소. 아따 그 참 8일째인데 창문도 꽉 닫으시고 예? 그 한다고 우리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센스라도 한 통 좀 주이소. 의원님들 예. 물도 못 마시고 관심도 못 받고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이 자리에서 외칠 겁니다. 예, 저는 잠시 5분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희는요 당선 지지자가 아니라 열성 지지자,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등져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왼쪽 가슴에 달고 계신 그 배지는 지금 현재는 비겁한 배지입니다. 검찰개혁 89.8%, 언론개혁 80%, 그게 곧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80석이라는 그 배지를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적폐 언론 갈라치기 세력들 분열하려는 세력들에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의원님들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희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의원님들 저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게 답입니다. 저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생각이 없습니다. 적폐 언론, 기득권 카르텔, 저 토해 세력들에게 저희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서 2021년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과 180석의 그 왼쪽 가슴에 달고 계신 그 배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폐청산 반드시 이루어서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다같이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는 의원님들을,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등질 일도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적폐들과 저희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 한 분의 깨어있는 시민들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왼쪽 가슴에 그 비겁한 국회의원 배지가 정의로운 용기 있는 그런 배지를 저희는 만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쫄지 마시고 저희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저희가 지금 개혁이 민생이다 집회 8일차 진행 중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차!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남양주 각 지역구 열성 지지자입니다. 종천 의원님 3년 남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제가 종천의 의원님 정신 바짝 차리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종천 의원님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24시간 중 22시간은 저 적폐 세력과 저 토해 세력과 저 국민의 자새끼들하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24시간의 시간 중 단 2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회초리를 들려고 나왔습니다. 종천 의원님, 의원님은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종천 의원님, 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더 미칠 겁니다. 3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예, 종천 의원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동지들! 네. 준비됐나? 준비됐다. 달띠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은 동시 추진하라!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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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랑맨TV 수고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아주 작은 부분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앞에는 소위 폴리스 라인이 서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동식 펜스를 가지고 우리 경찰들이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참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조잡합니다. 경찰 마크가 써있는 폴리스 라인은 권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실제 사용하는 경찰들에게 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설픈 이동바퀴가 달려있지만 이거 가지고 뭘 막기도 뭐하고 오히려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저는 저에게 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바뀌고 미국 드라마 몇 편만 봐도 이동식으로 얼마나 잘 된 펜스들이 많은데 우리가 도대체
군에 쓰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거 얼마만 집어넣어도 경찰들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경찰 모자에 선캡도 아닌 이상한 게 붙어 있습니다. 정말 조잡하게 짝이 없는, 원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장부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대한민국 힘있는 권력들은 뭐가 잘못된다고 시정하려는 시민의 위치가 나오게 되면 그걸 시정하는 대신에 어디서 말이 새갔는지부터 따집니다. 5.18에 국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던 군인들, 요즘은 어떤 걸로 욕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이 군대 가 있는데 밥 먹이는 것 같고 부모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먹으라고 내놓은 건지 재소자에게 주는 것도 이거보다 낫겠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식단이 공개가 되게 되면 군 지휘부에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만 발본색원하려 합니다. 권력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도전하게 되면 그 도전한 놈들을 찾아내려 합니다. 누군가 경찰 고위직이 오늘 하루만 이 시위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체험하더라도 이 쳐 있는 펜스부터 바퀴부터 옷서부터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높은 양반들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사화되고 여론이 된다면 그제 가서 어디서 문제가 샜는지 어떤 놈이 책임을 질 건지만 따지겠죠. 똑같은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군부대 급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사과했었던 군부대 장성들은 열흘 만에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뉴스를 보고서 사과인지 변명일지 모르는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대한민국 지키라고 아이들 보내서 어떻게든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애들이 밥도 못 먹는다. 니들 새끼면 그러겠냐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조중동만 보고 공중파 뉴스만 들어가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송영길 지도부는 열심히 바깥에서 야당 대표랑 밥 먹는 사진 찍어 올리고 쇼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경찰을 포함해서 저희 시위하는 시민들 모두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결정해서 집행한다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정치를 알고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제게 당신은 송영길 대표가 정치하는 날 선출직 임명직 어디도 못 갈 거라고 걱정해 줍니다. 제가 웃습니다. 저는 어서 빨리 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제 편안한 일상 속에서 저도 즐거움 갖고 지내고 싶습니다. 오후에 한 토막 5시부터 7시까지 나와서 이 시위 현장에 나온 거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2달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8일이라는 짧은 경험을 해가면서 벌써 몇 년째 교통받고 있는 세월호 부모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됐기에 이렇게 흉악하고 이해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1000년이 흘렸습니까? 10,000년이 흘렀습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터지고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고 벌건 대낮에 시민들을 군인이 학살하고 그리고 여전히 2021년에는 친일 부역자가 대한민국 장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을 덮어버리는 세력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통해서 그나마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방역 수준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백신이 어쩌고 떠들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린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게 만들어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적은 금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선택적인 지원으로 지급하면서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권력이든 권력은 늘 도전을 싫어합니다. 서울 중에서 개발이 많이 안 된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그 근처에 엄청나게 큰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지을 때 이명박 정부의 장난질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가 아니라 2.4m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그런 규제 완화, 건설사 입맛대로 지하주차장 천장이 좀 낮아도 돼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으로 시작이 돼서 택배기사들이 탑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입구에 택배를 쌓아놓고, 누군가 정말 예전에는 택시 운전이 직업의 끝이거나 그랬다면 이젠 택배 쪽이 갈 것 없고 당장 하루라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일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일 보고 모레 보고 한 달 보고 1년 보겠다고 어렵게 대출받아 차 샀던 사람들이 개당 몇백 원 되지도 않는 택배 비용 때문에 그 앞에서 시위하고 싸울 때, 그나마 그 지역에서 조금 돈이 있다는 주민들은 어디다 대고 택배나 나르는 것들이 우리한테 시위질이냐고 호소문 붙이려는 사람을 가택 침입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원래 자신의 도전하는 걸 가만두지 않지만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들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유의 허허 웃으면서 그 커다란 키로 여기서 며칠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닭들이 위해서 노력하다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될 때 민주당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당장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가져온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저 빠르게 온갖 양념 섞어서 겉절이 만든다고 그게 몇 시간 만에 묵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국민들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오래 걸려야 되는 일은 천천히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 큰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모든 걸 취소시키려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그는 출마하면서 박원순이 자기 업적을 지우려 했다고 외쳐댔습니다. 들어서면 뭔가 많이 할 것 같이 외쳤던 4.7 재보궐선거 이미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가 오세훈이 열심히 한 것은 시청 앞에 보이는 따릉이, 서울시의 서비스 가운데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용자가 사랑하고 정말 대중교통의 보완점을 채워주는 시민들의 수단을 치워버리는 것으로 박원순 지우개 나서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고 느끼고 있으니 그 권력을 쓰는 모습 좀 보십시다. 그거 뒀다 국 끓여 드실 겁니까? 아니면 죽을 때 갖고 가실 겁니까? 기껏해야 1년 몇 개월 있는 권력, 당의 최고로서 힘을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효과적인 권력을 남용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활용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원내 부대변인이 날짜를 잡고 국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엔 어김없이 꼬리표가 나옵니다. 청문회 전까지 일단 먼저 법안 통과시키고 6월 국회 일정은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정경재 지도부의 지금까지 나온 말대로라면 6월과 7월 2달간 열심히 대국민 홍보를 해서 그래서 여론을 좋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미 직전인 이낙연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는 얘기죠. 도대체 힘을 쓰지도 못할 자들이 왜 그렇게 자리를 탐하면서 나를 당대표 시켜달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하신 우원식 후보, 홍영표 후보
당대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젠 내가 설치면 당에 부담이 될까봐 부끄러우셔서 조용하십니까?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우원식 후보님, 현장 다니시면서 여기는 왜 안 오십니까? 송영길 대표 불안하다면서 민주당답게 가는 정신은 자신이라고 했던 홍영표 의원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얼굴 좀 보십시다. 정말 이 차 지나갈 때마다 경찰들이 이걸 열고 닫는 거 보면 미국은 조그마한 주 하나에서도 훨씬 더 괜찮은 거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퀴도 제대로 안 달려있고 장정 둘이서 들어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저 정도 펜스밖에 못 쓰는 한심한 모습들이 딱 민주당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현실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나와서 선거에 유리할 것 같아서 권리당원, 일반 당원들의 사랑받고자 했던 채널들이 모여서 민주당 앞에서 8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가십니까? 저희가 왜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민주정부 3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해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 지역에 사저공사도 중단이 돼 있다고 하고 다시 재개해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외쳤는지 알고들 계십니까? 제발 시민들이 한 걸 지도부가 뭔가 한 걸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성공시킨 건 국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탄핵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그 오랜 세월을 그 추운 겨울을 외쳤던 시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신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정경심 교수가 왜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고 그랬다면 그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조국이란 단어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하시는 겁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걸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조국 집안을 보고 있자면 그것도 이젠 다 물 건너간 얘기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마다 부모 자식 건드려가면서 떠들고 있고 대통령께서 4주년 취임 특별연설을 하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할 때 대통령 지키겠다면서 튀어나왔던 수많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뭐하고 계십니까? 해야 될 일이 있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들 지난 1년간 뭘 하셨나 반성하셔야 됩니다. 임기에 4분의 1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거둔 게 없다면 법안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이제 와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임기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도 힘든 게 법안입니다. 서둘러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얘기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수술실 CCTV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 병원을 생각합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 미국 의료진은 미국 의료법에 따라 수술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보호자와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서비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수많은 선진국처럼 치료는 받았지만 재산은 파산하게 된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같이 고민하며 깊게 공감하고 이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법사위부터 뜻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법사위원장 임명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가 지들 것도 아닌데 뻑하면 내놔라, 위원장 내놔라, 훔쳐갔다, 도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하는 사람에게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정도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4월 28일에 법사위원장을 임명하려 한 뜻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영 의원 보좌관이 코로나로 확진되면서 국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결국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도 공석입니다. 혹시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님 원내대표 되시고 여전히 미련이 남으신 겁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나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제대로 해야 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 눈치도 보다 언론 눈치도 보다가 내가 뭘 지키려 했는지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젠 행동하셔야 됩니다. 5.18 41주기 그리고 이번 일요일이면 언제 생각해도 슬픈 5월 23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리는 게 끝이 안 좋더라도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는 내가 친구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대선 후보로 나서고 인수위도 없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일을 열심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씹고 뜯고 저 언론 개쓰레기 같은 언론들의 먹이가 되어 있는 자신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맑은 어린 기자가 퇴임 후에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볼 때 그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지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일할 생각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렇게 노력한 대가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뭐든 다 할 겁니다. 이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도보다리에서의 만남이 북한 측에 USB를 전해줬도록 둔갑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돼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내일은 저희 쉽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목요일날 돌아옵니다. 현장에 많이 나와 주십시오. 온라인에 많이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총대 메고 국회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직접 전하는 문자 행동이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문자 행동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못돼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 저희가 제대로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순서라고 하더라도 선수라 하더라도 자율적인 훈련으로 힘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게 되면 없던 힘도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시사타파와 개국본 TV에 그리고 문자행동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아지고 모이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어제는 저녁 때 최성해 전 총장의 거짓말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거졌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개국본의 이정원 PD가 대구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를 몰고 다시 광주로 갔습니다. 5.18을 보내고 오늘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이종원 PD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종원 PD 없이 진행하는 집회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적어도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더 신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을 못 자고 나온 상태인데 오자마자 방 보충하고 마이크 잡자마자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민주당 지도부에 외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넘어가실 생각 마십시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지켜봅니다. 대충 넘어가서 될 거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마무리 지을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은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 더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몸 던지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 안 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아픈 데 없이 잘 자고 잘 일어나고 기쁜 일 많아서 웃으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80~90%의 소시민은 그런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그럼에도 한 가족은 찢기고 죄 지은 양반들은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나오겠다가 어우성치고 그런데 정권마저 뺏길지 모르고 법사위를 그렇게 뺏겨보고도 법사위원장이 저쪽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고 하는 기동민 의원 그런 류의 진짜 양아치에 버금가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아주십시오.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거 잘하라고 저희가 권력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하라고 계파도 없고 누구의 백도 없고 무서울 거 없는 송영길 대표께 표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송 대표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갖다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투표를 통해서 얻어지는 권력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줄 아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랑맨 이리 오시죠. 예. 원래 21세기 조선 2월단에 김태현 단장이 시작과 끝을 열어주긴 하는데 같이 직속으로 외모부터 쏙 빼닮은 정정했습니다. 김태현 단장보다 훨씬 잘생긴 적어도 이 자리에 있기에 랑맨 TV 유튜브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유행어 만들어서 뻑하면 단디 외치는 랑맨의 구호 들으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도님 일로 와쓰세요.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들 8차 개혁이 민생이다. 촛불 집회를 이것으로 단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같이 외치고 8차 집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 동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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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포 화이팅입니다.